우리 공화당 TV를 대한민국 역사. 이 시간은 사실 제가 그 1945 8월 15일 시점부터 시간대별로, 요일별로, 날짜별로 쭉 비교적 소상하게 세세한 부분까지 지금의 대한민국 상하 시대의 내용만 다를 뿐이지 본적 성격이나 저는 또 지금의 대한민국이나 그때의 이니까 그런 상황이나 거의 대동소이한 그런 모습이다 라는 측면에서 과거가로 끝난 것이 아니고 현재 진행형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 점에서 제가 이제 이번 시간에도 그런 역사를 해야 되겠지만 이번 시간은 좀 최근에 우리 정세 대한민국 상황을 한번 진단해 볼 필요가 있어 가지고 그래서 오늘 썸 내려 가지고 진짜 위기가 다가오는 대한민국 이렇게 제가 명명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최근 상황을 좀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은 지금 돌아가고 있는 우리 정세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좀 제 의견을 기탄 없이 개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제 지난주에 강서구 보궐선거가 있었죠. 뭐 조그만 구청장 하나 뽑는 선거지만은 그것이 함의하고 있는 어떤 시사점 또 지금 현재 상황에서 너무나 예민한 어떤 부분이었기 때문에 사실 작은 보궐선거였지만 지대한 관심을 갖고 지켜볼 수밖에 없었고 여야도 강력을 기울여서 했습니다. 또 우리 공화당도 좀 힘을 보태가지고 여당 후보하고 단일화를 했죠. 그러나 선거 결과는 야당 후보가 압승한 결과로 나타났는데 그 내용을 해석하기 전에 그렇습니다. 이번 선거 투표도 저도 이해를 못하겠어요. 역시 제가 과연 이 선거가 제대로 관리되고 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 가지고 다시 한번 문제를 제기할 수밖에 없는데 제가 그 재작년이죠 벌써 작년이군요. 대통령 선거 기간 동안에 저는 당시 이제 부정선거 감시 시민 단체들 활동가들을 모아서 같이 활동을 했죠. 그때 대통령 선거도 제가 판단했을 때는 이 사전 선거에서 당시 여당인 민주당이 300만 표 이상은 가져갔다라고 추정되지. 한 24만 표가 부족해가지고 정말 청우신조로 간신히 정권 교체 성공을 했지만 근데 이번에 강서구 구청도 그래요. 선거도 처음에 사전선거 했을 때는 뭐 그때 22%인가요? 24%인가요? 그래서 사전선거 투표율이 엄청 높아가지고 이번 뭐 보궐선거는 아주 투표율이 상당히 높을 것이다 했는데 정작 당일날 투표까지 합치니까 그렇게 또 높지도 않아요. 오히려 지난번 보궐선거 가기 전에 구청장 선거 때보다 좀 다소 낮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 얘기는 뭐냐? 그럼 왜 그렇게 사전선거에 불같이 사람들이 몰려들어가지고 했을까? 또 이번에 선거 결과가 대부분 사전선거에서 결말이 났어요. 야당 후보가 여당 후보를 사전선거에서는 거의 뭐 배 정도 이기고 본선거에서는 서로 비슷비슷하게 나왔어요. 자, 이거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이해할 수 없는 어떤 투표의 행태다. 또 이번뿐만 아니다. 이 부정선거를 얘기하는 저를 포함해가지고 의혹을 제기하는 입장에서는 지금 계속 반복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니 선거가 뭐 그렇게 어렵습니까? 또 선거를 우리가 뭐 이해하는 게 그렇게 어렵습니까? 대한민국에 투표권 있는 모든 국민들이 가서 투표란에 자기가 지지하는 후보 찍어서
그 나중에 검표해가지고 나오면 되잖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논란이 되고 이해할 수 없는 상식적으로 이게 무슨 뭐 선거라는 게 고등 수학을 푸는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어떻게 사전선거에서는 야당이 일률적으로 모든 선거구에서 이길 수가 있느냐. 이번뿐만 아니라 지난번 대선도 그렇고 또 제 작년에 있었던 지방선거도 그렇고 그전에 국회의원 선거도 그렇고 이거는 도대체 통계학적으로 확률적으로 있을 수 없는 어떤 수치들이 계속 이렇게 반복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침묵을 지켜야 되느냐. 물론 태극기 세력, 아스팔트 세력에서는 벌써 오래전부터 이 전산 투표가 문제가 있다는 게 가지고 엄청난 투쟁을 해왔습니다. 저도 사실 그렇게 했죠. 지금 또 매주마다 시청 앞 태극기 집회에서는 계속 부정투표, 부정선거가 논의가 됩니다. 저도 사실은 매주마다 가가지고 비록 숫자는 많지 않아요. 한 100여 명 앞에 두고 연설을 계속 매주 토요일마다 해오고 있는데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더구나 선거 직전에 국가정보원이 했잖아요. 선거관리위원회 전산관리 시스템을 한번 점검해 보니까 이거 완전히 해킹에 취약하다. 얼마든지 뚫릴 수 있다. 그리고 며칠 전에는 국회에서 선거관리위원장 노태학이라는 대법원 판사하고 또 뭐 김용민인가요? 이번에 뭐 이름은 정확히 모르는데 하여간 서로 사무총장이 임명되어진 판사 두 사람을 앉혀두고 의원들이 질문을 던졌는데 아니 이렇게 선거관리 시스템 더구나 전산 시스템이 취약해서 되겠느냐라고 하니까 그 선거관리 사무총장 하는 얘기가 이 전산 조작이라는 것은 내부의 조력자가 없이는 불가능하다 이런 대답을 했어요. 그리고 보니까 전산 관련해가지고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있는 인원이 3명이고 그 중에서도 전산과 관련되어진 전문적 기술을 갖고 있는 사람 1명이에요. 1명. 저도 사실 북한을 연구하다 보니까 이래저래 제가 사실 제3국을 통한 해킹을 자주 당합니다. 주로 중국을 통해서. 이제 아마 북한 쪽에서 개인적으로 이제 북한 전문가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해킹하는 것 같은데 저도 아주 지쳤어요. 이렇게 경찰에서 그런 부분은 가끔 연락이 와요. 제 컴퓨터가 해킹당한 것 같으니까 어떻다 해가지고 또 조치를 취해주고 하는데 하물며 이런데 어떻게 그 중요한 선거를 관련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전산 관련 직원이 3명이고 그 중에서도 전문적인 어떤 걸 갖고 있는 사람은 1명이라는 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사무총장의 말이 과가 아니면서 한편으로는 진실을 얘기한 것 같아요. 내부에 조력자가 없으면 불가능하다. 내부에 조력자가 있는 거죠. 그래서 부정선거를 제기하는 사람들은 계속 그걸 문제 제기해왔던 거 아닙니까? 이번 선거도 그래요. 여러분 보십시오. 그게 수치로 어떻게 이해가 갈 수 있는 수치인가? 아무리 강서구가 야당이 전통적으로 강한 지역이라고 하더라도 어떻게 그렇게 각 동마다 그렇게 천편일률적으로 야당 후보가 여당 후보를 일방적으로 앞서는 결과가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 그럼 뭐 야당을 지지하는 유권자들은 뭐 선거 날짜만 기다렸다가 사전선거 되면 뛰어가서 선거를 합니까? 말이 안 되죠, 상식적으로. 어느 정도 차이가 나면은 우리가 흔히 얘기했을 때, 뭐 우리가 보통 뭐 수치를 얘기했다 나는 플러스 마이너스 3 정도를 여지를 두고 있잖아요. 뭐 그 정도 범위에서, 선거율이 왔다 갔다 한다 그러면, 뭐 그렇다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어떻게 본선거에서는 비슷비슷하거나 아니면 본선거에서는 항상 소위 말해가지고 보수 후보가 앞섰는데 사전선거에서는 보면 좌파 후보가 압도적으로 앞서는 이런 현상이 한 번도 아니고 계속 반복되는데 이걸 점검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근본적으로 물론 선거관리위원회도 문제입니다. 이게 무소불위의 권력이에요. 그리고 전산 시스템은 외부에서 무슨 뭐 점검도 못하게 돼 있어요. 또 선거관리위원회 안에서도 소수의 사람만 그 부분을 가지고 열람할 수 있고. 그러니 사전선거에 뭐 이번에 뭐 20몇 프로 했다고 하는데
실제 찍지 않은 사람 마저 사전 선거 명부에 넣어가지고 찍었다 해놓고 그렇게 만들어내면 확인할 수가 없어. 그래서 선거가 끝난 다음에 지금 부정선거 관련해가지고 유튜브들에서 문제 제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이미 국가정보원에서 한번 벌써 취약하다, 외부의 해킹에 의해 가지고 쉽게 뚫린다고 나왔잖아요. 그러면은 점검을 해야죠. 이제는 대통령으로 나서야죠. 도대체 대통령실을 뭘 합니까? 또 선거에 패배한 여당은 뭘 합니까? 어차피 그 국힘당 그 당들은 제가 방송 시간에 많이 얘기했죠. 이 당은 아무 기대를 걸 수 없는 당이다. 뭘 하는 게 있습니까? 민주당이야 이런 주사파 좌파들은 하여간에 살기 위해서, 권력 잡기 위해서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참 악랄한 방법, 거짓, 사기, 뒤집어 씌우기, 언론 조작, 온갖 방법을 통해서 하여간에 바득바득 애를 쓰는데, 이 여당은 뭡니까? 그야말로 평소에는 썩은 동태 눈깔하고 있다가 선거 때가 가까이 오면 눈을 반짝반짝 하면서 이제 공천 받아가지고 배지 다는 거. 배지 달면 또 끝이야.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대한민국이 제대로 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정권 교체했다라고 하지만은 대통령 하나 바뀐 것 뿐이죠. 아무것도 바뀐 게 없잖아요, 지금으로. 아니, 대통령을 비롯해가지고 그 많은 문제들, 의혹들, 뭐 하나 제대로 해결된 게 있습니까? 아니, 이 정도 됐으면은 어떤 선거 결과와 상관없이 선거 관리에 대해가지고 한번 철저하게 검증을 해야 되는 게 이게 상식 아닙니까? 이 선거 관리하는 대법원들은 선거 관련 소송을 차일피일 미뤄가지고 결국 4년까지 미뤄가지고 이제 불과 6달밖에 남지 않은 다음 선거 총선에 또 나서야 되고, 또 몇 개 파헤치지 않은 선거구 개표도 엄청난 부정투표가 구체적인 수치로 나왔는데 그것도 무시해버리고. 사실 이번 선거 결과는 이미 추석 전에 그 유 판사가 있죠. 유창훈인가? 그런 정말 정치 판사, 이념 판사가 그 자범, 이재명에 대한 참 택도 아닌 어이없는 구속적 부심, 기각 판결을 내리면서 예상되었던 거죠. 또 설사 그 판사가 이재명을 구속시켰다고 하더라도 선거 결과는 아마 이렇게 나왔을 가능성이 높을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이건 뭐냐, 선거 관리에서 뭔가 이거는 납득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는 부분하고, 또 하나, 제가 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에 대해 가지고 공개적으로 얘기를 할 수밖에, 비판할 수밖에 없습니다. 뭐 그렇다고 제가 국힘당을 특별히 지지하는 입장도 아니잖아요. 왜냐, 국힘당이 제대로 된 보수 정당입니까? 그 자유를 지키려고 하는 의지가 있는 정당입니까? 항상 제가 방송을 통해서 얘기하죠. 국힘당은 얘기할 거리가 없다. 아무것도 안 하니까. 그런 정당이기 때문에 제가 뭐 그 정당을 두둔해서 비판하는 그런 의도는 아닙니다. 쉽게 얘기해서 이재명이라는 이 자의 온갖 범죄라는 것은 이제는 사법부에서 그렇게 뭐 판사들이, 정치 판사들이, 김명수 체제하에 그런 판사들이 정치적으로, 이념적으로 그렇게 말도 안 되는 판결을 통해서 사법적인 어떤 처단을 하지 않았을 뿐이지 너무나 명백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언론에서 그런 부분을 가리려고 하고 보도하려고 하더라도 지금 뭐 인터넷에 온갖 매체들이 지금 아주 쉽게 우리가 접할 수 있는데, 생각 있는, 판단력 있는 대수 성인들은 알죠. 이재명이나 이자가 어떻게 대통령 후보가 될 수 있으며 나아가서 야당 대표가 되고, 더구나 이리저리 미꾸라지처럼 벌써 1년 반을 빠져나가고, 요즘은 아주 그냥 뭐 기세등등합니다. 예? 구속적 부심에서 이제 기각되니까 이제
억울한 이제 무슨 투사가 된 것 마냥 거기다 이번에 또 강서구 보궐선거에서 이겼으니까 이제는 그냥 뭐 자기 차나요. 지금 윤석열이라는 대통령은 껍데기고 실질적으로 벌써부터 뭐 이재명이가 실질적으로 대한민국을 좌지우지하지 않는가 할 정도로 민주당도 기세 등등해. 마포구에 그 정청래인가? 그 양반은 보니까 뭐 이제 내 앞으로 줄을 서라고까지. 참 기가 막혀 그러시죠. 웃기는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 자, 100번 양보해가지고 이재명이가 정말 죄가 없다라고 합시다. 그러면 죄가 없는데 저렇게 검찰이 1년 반 동안 수사하고 부르고 하게 되면은 그러면 이것도 분격해야죠. 왜 아무 죄도 없는 사람을 가지고 검찰이 더구나 야당 대표 국회의원을 가지고 그렇게 못 살게 구느냐. 이건 사실 국민들이 들고 일어서 가지고 검찰을 가지고 성토해야 되겠죠. 그것도 아니야. 왜? 대다수 사람들 국민들은 어차피 그저 뭐 이재명이나 민주당을 가지고 아주 그냥 뭐 결사 지지하는 사람, 뭐 개딸 뭐 이름 부르 사람 말고는 누구나 다 알죠. 이재명이가 이자가 온갖 모든 범죄에 연루되어 있는 주범이고 여기서부터 모든 사건 범죄들이 시작됐다는 거 다 알고 있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죄가 없으면 검찰이 저렇게 괴롭히면 당연히 들고 일어서야죠. 그 다음에 자 그럼 말대로 이재명 씨 얘기대로 자기는 뭐 시장 하면서 그런 어떤 비리 부패가 엄청나게 있고 엄청난 돈들이 그냥 오가고 하면서 범죄 행위에 쓰여지고 또 그 부지사 이하영을 통해 가지고 뭐 북한에 돈이 들어가고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 것이 자기가 몰랐다고 하게 되면 아니 이것처럼 또 무능한 시장 도지사가 어디 있습니까? 역으로 생각해 보세요. 이재명이나 자가 정말 죄가 없으면 두 가지예요. 죄 없는 사람을 어떻게 검찰이 저렇게 더구나 야당 대표 국회의원인데 1년 반 동안 괴롭힐 수 있느냐라고 하는 문제의식 하나. 두 번째, 아니 정말 자기가 시장일 때 그걸 몰랐으면 그거야말로 더 범죄자 이상으로도 이건 뭡니까? 공직자로서 무능한 자죠. 그런 자가 어떻게 대통령 후보가 되고 경기도지사가 되었으며 야당의 대표가 돼가지고 국회의원 배지로 국회를 가지고 방탄막이를 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해도 저렇게 생각해도 이재명이란 이 자는 진작에 이건 정치권에서 사라져야 될 인물인데 이 자가 하여간에 아주 기기묘묘한 숯불을 부려가지고 어떻게 판사들을 구워 삶았는지 뭐 언론이야 원래 뭐 그쪽 편이었으니까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알고도 이렇게 어떤 정치적인 편가름에 따라 가지고 개딸들을 비롯해 가지고 무지몽매하게 지지하고 무조건 하는 이런 사람들 보면 제가 봤을 땐 좀 미안한 얘기지만 듣기 싫더라도 대한민국 국민들이 노예근성이 있는 것 같아요. 노예근성이. 자유인이 되기에는 아직 많은 부분이 부족하다. 지금 그래도 대한민국이 힘들다고 하지만 세계적으로 잘 사는 나라죠. 대한민국. 경제 수준이 높고 교육 수준은 세계에서 제일 높고 사람들 머리가 좋잖아요. 그러나 노예근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유인이 되기에는 더 많은 고통과 더 많은 뭐랄까 정말 더 참담한 상황을 당해야지 상황을 인식할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번 선거가 상당히 이제 대한민국이 어려워지겠고 어찌 보게 되면 사실 이제 윤석열 대통령은 뭐 벌써 조기 내임덕 어떤 촉이 입구에 들어갔다라고 볼 수가 있죠. 뭐 내년 선거 어느 정도 결과가 가늠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년 선거가 정말 제대로 국민들의 민의가 반영되려면 지금부터라도 선거관리위원회 선거 시스템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와 점검이 있어야 됩니다. 아니 떳떳하면 왜 그렇게 피합니까 도대체?
판사, 선거관리위원 관련 사람들은 자존심도 없습니까? 자기들이 아무런 것도 없는데, 부정한 것도 없는데, 부정선거를 한 것도 없는데, 이렇게, 예? 아스팔트에서 유튜브에서 또 뭐 이렇게 떠들고 제끼면은, 나 같았으면은 자존심이 상해서라도 그래, 한번 까보자라고 할 겁니다. 그 뭔가 캥기는 게 있으니까 저러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누차 얘기했지만은, 우리가 뭐 이 정도 수학이 아니라 산수 정도 인지할 능력이 있으면 어떻게 그런 수치가 나올 수가 있습니까? 상식적으로. 그런데 침묵해요. 대통령도 침묵하고, 대통령실도 침묵하고, 여당은 말할 것도 없고. 일부 유튜브에서 정말 끈질기게 몇 년 동안 부정선거와 싸우면서 하는 몇 분들 피를 토하듯이 지금 또 유튜브를 통해 가지고 계속 얘기를 하는 대로 불구하고, 이게 무슨 뭐 일반 대중 언론이나 신문 방송에서 다루지 않으니까 아무런 어떤 대중적 확산과 문제 의식도 가져다 주지 않는 거죠. 이제 어렵다. 더구나 이 국힘당에 보니까 뭐 어차피 제가 뭐 방송에 했다 김기현이라는 사람은 뭐 그 사람은 뭐 의미 없는 사람, 물에 불탄 사람이니까. 김기현뿐만 아니죠. 지금 국민의힘당 115명 중에 누구 하나 뭐 사실 제대로 지금의 상황 속에서 대한민국의 자유와 보수의 가치를 지킬 정치인이 한 명도 없죠. 거기서 이번에 뭐 선거에서 졌다고 몇 명 뭐 바꿔봤자 그나물의 그나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선거는 다가오고 하니까 또 이제 꾼들이 등장하죠. 꾼들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옆에 보게 되면 이제 뭐 약간 중도 세력들, 과거의 전력이 지금의 야당과 여당을 오갔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또 거론되고 있어요. 뭐 제가 뭐 얘기하지 않아도 되고 있죠. 일반 보도에서 뭐 몇 명 사람들 있잖아요. 항상 이렇게 되면은 등장하는 인물들, 김한길, 김병준, 뭐 좀 있으면 김종인 또 얘기 나오겠어요. 또 이제 유승민도 얘기 나오겠어요. 이런 사람들 어쩔 수 없다. 예? 소위 말하는 중도표를 안고 가려면은 이런 사람들의 도움이 필요하다. 뭐 이런 분위기가 또 감지되고 있어요. 그래봤자 맨날 다람쥐 쳇바퀴 도는 겁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 국민들이, 태극기 애국 시민들이 그렇게 아스팔트에서 몇 년 동안 5년, 6년 싸우면서 막판 작년 대선에서 정말 죽을 힘 다 해가지고 해가지고 정말 하늘이 도와가지고 기적적으로 겨우 정권 교체 하나 해놨는데, 그 사람들이 잘했다고, 선거 이겼다고, 또 지금 어려우니까 또 이제 밥술 두고 들어와가지고 또 이제 선거에서 또 거가 노릇 하려고 하는 그런 분위기가 이제 감지되고 있죠, 여러분. 또 내년 총선이다 보니까 다들 뭐 지금 관직에 있는 사람들이나 정치인은 다 이제 내년 선거에 관심이 가 있어요. 공무원도 안 돌아갑니다, 여러분. 더구나 이번 선거 보니까, 이거 보니까 뭐 윤석열 지금 여당이 어렵겠다. 민주당이 정권 잡을 가능성이 있으니까 대충, 더구나 내년 선거니까 뭐 대충 그냥. 공무원들은 그렇잖아요, 습성상. 너는 지져라. 나야 뭐 내 몸 보신하고 내 자리 지키고 월급 타고 내 가족도 편한 게 중요하지. 괜히 무슨 뭐 위에서 시킨다고 해봤자 나중에 어떤 정치적 풍파를 맞을지 모르니까 안 움직이죠. 그러니까 이번에 그 강서 그쪽 자꾸만 선거지만은 그거는 지금 대한민국 국정 전체를 가지고 사실상 뭐랄까요, 마비시키는 그런 효과를 가져옵니다. 공무원들은 안 움직입니다. 가뜩이나 뭐 정권 교체됐어도 대통령 말이나 어떤 상황이 맥히지 않는데, 대통령실조차도 제대로 움직이지 않는데 각 뭐 일선 공무원들이 그냥 나서가지고 뭐 뭘 하겠습니까? 눈치나 보고 그냥 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냥. 이렇게 되면 정말 대한민국은 오히려 작년에 그 민주당 정권이 한 번 더 가가지고 겪는 고통 더 이상으로 더 정말
엄청난 재앙이 대한민국을 기다리고 있을지 모릅니다.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행동과 외침도 없고 국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젊은이들도 마찬가지. 도대체 무감각해. 부정선거 좀 부러지져도 그냥 그래 그런가 보다. 온갖 잡범이 말입니다. 이리저리 그냥 미꾸라지처럼 번방을 피해가면서 우롱하고 대한민국 갖고 놀잖아요. 예? 이재명이 요 미꾸라지가 구석적 붙이면서 기각되니까 그 다음에 아주 재판장으로 안 나가잖아 판사한테. 참나 이게 국민이 울분을 토해야 됩니다. 저런 잡범 새끼 하나 때문에 대한민국의 사법부가 농락을 당하고 이자가 여러분 구속적 부심 받기 전에 단식 쇼를 하면서 얼마나 진짜 추태를 보였습니까? 얼마나 국민들을 갖고 놀았습니까? 근데 지금 그 갖고 노는 그게 더 날개를 달아줬으니 분격해야죠. 예? 어찌 저런 쓰레기 같은 놈한테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사법부가 이렇게 농락을 당할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민주당 제가 좀 엄중하게 얘기합니다. 그래도 대통령입니다. 이번 전국체전이 아마 전라도에서 개최된 것 같은데 대통령이 가서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전라도 의회 의원들이 일제히 퇴장했다는 거예요. 이거 정말 이건 제가 지역적으로 전라도 지역을 가지고 비판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아마 이제 민주당 지도부에서 명령을 내렸겠죠. 이제 저 윤석열이는 있으나 마나한 핫바지니까 더 망신을 주고 이제 이재명이가 날개 달았으니까 조금만 더 있어봐라. 너희들 우리들 세상이 오니까 그러려면 저거 더 핫바지니까 저거 완전 이제 공개 망신 시켜야 된다. 그런데 야 너희들 저 윤석열이가 저기 뭐 전국체전이라고 대통령 뭐 축하 뭐 인사할 때 다 퇴장하다. 싹 퇴장했잖아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거는. 또 그걸 보고 가만히 있어요. 국민들도 가만히 있고 언론도 가만히 있고. 전라도 의회 각 시군 의원들 저를 욕해도 좋습니다. 그건 너무한 겁니다. 그거는. 이런 겁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완전히 법치가 무너지고 물론 그 법이 무너진 데는 뭐 정치인들의 그런 썩은 정치인들의 물론 이제 거슬러 올라가면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부터 시작됐지만 이 사법부가 지금 사법부가 정치하고 있잖아요. 판사들이 정치하고 있잖아요. 이 판사들이 아직 정치인들과 거의 뭐 암묵적으로 연대해가지고 이런 지경에 지금 와 있는 것입니다. 모르겠습니다. 뭐 이재명이가 이제 뭐 수원지검에서 한번 기다려 거는 것 같아요. 거기 이번에 보니까 검찰이 구속영장 청구 실패했으니까 뭐 선거법 관련해가지고 수원지검에서 그걸 관할하고 있는데 뭐 그걸 해가지고 이제 한번 이번에는 구속을 성공시키겠다 하는 것 같아요. 한번 뭐 수원지검 또 수원지검이 아니죠. 이제 판사가 아니라 수원지방법원인가요? 담당 판사의 양식과 상식에 기대할 수밖에 없죠. 이게 이제 사법부는 이제 김명수 이자가 대법원장을 이제 임기가 다 돼서 나갔지만 이자가 완전히 뭐 그냥 사법부를 개판으로 만들어 놔가지고 자기 사람이라는 게 결국 뭡니까? 자기를 대법원장에 임명해준 민주당, 문재인, 뭐 이재명 이 라인들이죠. 이 사람들 오더를 받고 곳곳에 심어놔가지고 지금 대한민국 재판은 완전히 이거는 뭐 말을 할 수 없죠. 이 지방법원인 수원 지법에서 판사가 그 사람은 제발 그저
김영수 그 물에 오염된 사람이 아니길 기대합니다. 뭐 그거 하나 여지가 또 이제 좀 앞으로 좀 지켜봐야 되겠죠. 판사들 너무합니다, 사실.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판사다 그러면은 뭐 어릴 때부터 다 공부 잘했잖아요. 대법원 뭐 서울대법대 아니면 뭐 명문대 법대나 그렇지 않아도 하여간에 뭐 나와가지고 어려운 사법시험 합격해가지고 가족으로부터 주변으로부터 다 존경을 받고 또 판사라 하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존경의 어떤 마음을 갖고 있잖아요. 예의를 갖추잖아요. 그러나 지금 대한민국 판사는 완전히 까놓고 얘기해가지고 양아치입니다. 이거는 정치인들의 꼭두가시예요. 하수인이야, 하수인. 헌법재판관이 그렇고 대법관이 그렇고 또 지금 뭐 이번에 판결 내는 유창훈 뭐 이런 자들 등등 해가지고 그러니 나라가 온전히 흘러가겠습니까? 이제 그나마 정권 교체해서 대한민국을 정상화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건 이제 어렵게 됐어요. 지금 사실 대통령이 바뀌고 1년 반이 지났는데 한참 지금 사실 대통령이 탄력받고 힘받고 하고자 하는 일을 마음껏 할 수 있는 시기인데 이게 뭡니까? 그 잡범 말입니다. 미꾸라지 하나 못 잡아가지고 지금 1년 6개월 동안 그거 하나 못 잡아가지고 그냥 온 나라가 말이죠. 참 기가 막히죠. 거기다 이번에 아주 작은 선거지만 이게 나왔으니까 이 선거가 나오니까 또 일부에서는 국힘당이 정신 나간 놈들이에요. 또 지나고 이제 지니까 결과론적 해석이죠. 아이 그 뭐 지방선거, 구청장 선거인데 그렇게 크게 판을 벌려가지고 우리가 데미지를 있게 만드느냐 또 요따위로 또 해석을 합니다. 기가 막히죠. 요행에 바란자 요행. 오히려 6개월 앞두고 말이지 그렇게 나타났으니까 오히려 그냥 뭐 어찌 보게 되면 이제 좋은 교육 자료가 되겠죠. 그러니까 선거를 위한 꼼수나 이것만 생각하지. 또 어떤 자들은 그러죠. 저 이재명이가 저렇게 해가지고 끝까지 내년 총선까지 가야지 국민들이 국힘당에 표를 더 줄 거다. 뭐 소위 뭐 사법 리스크를 안고 가는 이재명 때문에 여당에 유리하다. 이런 아주 정치적인 계산. 그런 얄팍한 계산 때문에 대한민국이 계속 위기를 반복하는 겁니다. 이재명 같은 놈은 바로 집어넣어야죠. 그 놈은 사실은 뭐 대통령 후보로 나올 수도 없는 자인데 대한민국에 정말 이 쓰레기 같은 현실이 그런 자가 대통령 후보가 돼가지고 이제 나가서 간발의 차이로 떨어지니까 사법 처리를 피하려고 남의 국회의원 자리를 가지고 뺏어가지고 저기 인천 어디 송영길 있던 지역구 들어가가지고 국회의원 뺏지 달아가지고 방탄 삼아가지고 그래서 지금 1년 반 동안 지금 그거 하나 때문에 미꾸라지 하나 때문에 그냥 국회의원 뭐든 다 지금 뭐 국정이 완전히 그냥 뭐 아무것도 되는 게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리고 이번에 하여간에 강서구청 선거에 계기가 된 것도 뭐 김태호 후보가 그렇잖아요. 원래 문재인 정부 때 청와대에서 무슨 감찰 뭐 수사관이었다가 청와대 내부에 비리를 가지고 폭로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이제 나와서 잘려가지고 뭐 유튜브 활동하다가 작년에 국힘당 공천을 받아가지고 구청장이 됐잖아요. 그러면 사실 이 사람이 올바른 정의로운 일을 했는데 이것도 재판에서 말입니다. 뭘 또 뭐 공직자로서의 무슨 비밀 엄수를 어겼다 해가지고 처벌을 내는 바람에 또 이 양반이 구청장을 정지당하고 그래서 보궐선거를 한 거 아니에요. 여기에도 역시 말도 안 되는 판사의 판결이 작용했던 거죠. 참담합니다. 참담해요. 그런데 이걸 보고 있는 뭐 언론이 어쩔 수 없죠. 언론, 방송이야 뭐 워낙 좌파들, 주사파들이 운동꾼들이 장악했기 때문에 거기야 뭐 문재인, 이재명을 가지고 어떻게 하든 간에 지지해주고 어디든 간에 그냥 정권이 바뀔 때까지 언론으로서의 온갖 거짓말, 편파 보도 뭐 이걸 나발추처럼 할 수밖에 없지만은 그러나 우리 일반 국민들도 참 이게 안 됩죠. 관심이 없어요. 젊은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겨우 지금 뭐 주말마다 토요일마다 시청 앞에서 또 간우리공화당은 뭐 서울역에서 집회를 갖고 또 이제 뭐 정광훈 목사는 또 요즘은 뭐 가끔씩 큰 집회를 하고 뭐 그런 걸 통해 가지고 그냥 뭐 외치고 어쩌고 하고 있는데 일반 국민들 특히 청년들은 별로 그렇게 관심도 뭐 그런가 보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런 일들이 하나하나만 하더라도 사실 국민들이 들고 일어서고 분개하고 될 일들입니다. 근데 이렇게 침묵을 지키고 관망하고 지식인들은 말할 것도 없죠. 제가 대학에 있지만은 참담합니다. 참 작년에 그 열악한 상황 속에서 정권 교체 때만 하더라도 그래도 하늘이 대한민국을 버리지 않았구나. 참 기적적으로 이 나라가 낭떠러지지 마지막 순간에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주는구나. 이렇게 했는데 1년 반 지났는데 뭡니까? 아무것도 한 게 없잖아요. 윤석열 대통령도 본인만 지금 뭐 말로만 자유민주주의 뭐 얘기하지만 그게 전혀 안 맥혀들잖아요. 그리고 물론 해외 순방 또 외교도 중요하죠. 그러나 우리 내부에 이렇게 대한민국이 무너져가는 어떤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 가지고 대통령이 그렇게 무능력하게 반감만 하고 있다는 것은 이거는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저를 포함해 가지고 이 아스팔트 태극기에서 그래도 정권 교체를 통해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기대한 거는 한 게 아니죠. 법을 회복시켜라. 법치를 회복시켜라. 거짓을 밝혀라. 그랬을 경우 여러 가지 수많은 어떤 사건이 있지만은 부정선거로 대표적이잖아요. 난 그걸 밝혀주기를. 검사해보니까 부정선거가 없다. 없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뭐가 그렇게 겁납니까? 막상 세세하게 조사해보니까 뭐 부정선거는 아니더라. 그럼 뭐 아니다 하는 그게 나오면 되는 거예요. 아니면 아니다. 그러면 기다. 이렇게 문제가 제기되어지고 우리가 일반인들이 고등학교 정도의 어떤 수학적 능력만 있어도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 결과가 계속 반복된다 그러면 한 번 이건 짚어봐야 되잖아요. 그리고 문재인 정권 하에서 그 많은 비리를 은폐되었던 부정들 다 알잖아요. 드러났잖아요. 그러나 제대로 처리된 게 뭐가 있습니까? 겨우 그 밑에 있는 사람 몇 명 그냥 깜빵이 집어넣은 거 말고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서 계속 매주마다 1년 반 이상 떠들어졌겠죠. 이 정권은 이재명이를 감옥에서 넣는 순간부터 그때부터 제대로 일을 할 수 있는 환경이 된다. 일을 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이게 뭡니까? 1년 반, 2년이 다 돼가는데 오히려 저 잡범, 쥐새끼한테 날개를 달아주고 그 조그마한 선거에서도 말입니다. 깨짐으로써 그냥 아예 지금 뭐 사실 국정이 힘들죠. 대통령의 영입 뭐 먹히겠습니까? 전국체전이라 하는 정말 전 국민 국가적인 말입니다. 행사에서 야당 시의원들이 대통령 연설하니까 일제히 집단 퇴장하고 말입니다. 이런 수준 이하의 정말 민도가 낮은 겁니다. 이거는 까놓고 얘기해서. 예? 전국체전에서 대통령이 와서 축사하는 것하고 뭐 정치적 입장이 다르다고 윤석열을 반대한다고 응? 보란 듯이 집단 퇴장하는 거는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러나 도민 여러분, 전라도 광역시의회 기초의원 여러분들, 제 방송을 보면은 저를 욕해도 좋습니다. 당신들 정말 쓰레기입니다. 그런 행동을 하면 안 돼요. 물론 뭐 민주당 최고
위에서 그냥 지시를 내렸으니까 따라갔겠죠. 그렇다고 따르라고 무조건 따라가면 그게 노예지. 그게 무슨 민의를 대표하는 의원입니까? 국회의원이든 무슨 뭐 광역의원이든 뭐 기초의원이든 간에 말도 안 되는 어떤 지시가 내려오면 그건 거부할 줄 알아야죠. 그게 자윤이죠. 그게 지도자죠. 당신들 노예입니다. 분명히 얘기하지만.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참 뭐 우리 그래도 대한민국을 살리겠다, 자유민주주의로 의회든 간에 좀 지키겠다고 바등 애를 쓰고 있는, 그래서 정권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매주마다 뭐 저도 그렇지만 시청에 나가서 광화문 나가서 그냥 이리저리 외치고 부정선거 외치고 뭐 말도 안 되는 판결에 대해서 울분을 토하고 뭐 하는 그런 사람들은 정말 이제는 뭡니까? 지치도 못해. 포기할 단계죠. 그래서 제 요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 지금의 대한민국에서는 나이가 드는 것이 축복이다. 뭐 나이 든 사람은 어차피 살 날이 얼마 없잖아요. 뭐 흔히 저기 광화문 태극기 세력은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 나온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난 그 사람들 늘 보지만 제가 늘 가가지고 연설하지만 오히려 행복하다. 이런 개 같은 나라에서 이 꼴을 보면서 살 바에야 차라리 수명이 적게 남은 것이 축복입니다. 안타까운 거는 우리의 젊은 애들이죠. 우리의 자식들이죠. 젊은 애들에게 이런 대한민국을 물려준다는 것. 이런 정말 개나 개, 소, 돼지 같은 그런 유산을 가지고 젊은 애들에게 물려준다는 게 그게 안타까운 거죠. 뭐 나이 먹어가지고 뭐. 저는 요즘 행복합니다, 오히려. 아, 내가 만약에 20대였다면 난 정말 차라리 나이 먹는 게 낫다. 그래서 살 날이 적을수록 오히려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을 보는 것보다 차라리 나이 먹은 것이 오히려 축복이다라고 생각될 것입니다.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이나 태극기 집회 참여하시는 여러분들 그렇게 스스로 자기 위안을 삼으십시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각오를 다져야 됩니다. 죽기 살기로 해야 돼요. 안 되면 그냥 난 그래요. 내가 언젠가 한번 얘기했나요? 저렇게 국힘당이 있으나 마나한 정당이고 민주당 이중될 것 같으면은 차라리 그냥 애는 이제 6개월 앞으로 다가선 거 윤석열 대통령 당신이 외치고 떠드는 거 그거 할 수 있는 사람들 소수라도 뽑아가지고 당을 하나 만드세요. 차라리. 어차피 있으나 마나한 여당 115명이나 뭐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고장난 녹음기처럼 저 국힘당에게 의석 200석을 줘보세요. 250석을 줘보세요. 일을 제대로 할 것인가. 똑같습니다. 어차피 이렇게 된 거, 어차피 대통령 영이 서지 않는 상황까지 왔고, 대통령 눈 앞에서 그래, 지방 민심을 대변한다는 의원들, 작자들이 집단 퇴장하는 그런 쓰레기 같은 행동들이 백주대낮에 행행하는 이 대한민국 현실을 보고 대통령이 그걸 보고 뭘 생각했겠어요? 윤석열 대통령에게도 개인적으로 엄중하게 경고합니다. 기본적인 거는 빨리 챙기세요. 부정선거를 포함해가지고. 자유민주주의 외치면 뭐합니까? 과거의 대통령에 비해 가지고 보다 더 선명한 이념성을 내세우면 뭐합니까? 대통령 하나뿐인데 수족이 없는데 그렇다고 무슨 뭐 아스팔트 태극기 세력하고도 뭐 힘을 합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거리를 두려고 하고 결국은 혼자 북치고 장구치고 하다가 지쳐가는 겁니다. 벌써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시스템이 완전히 붕괴된 나라입니다. 그 시스템의 마지막 보루라고 할 수 있는 사법부가 저런 쓰레기 같은 인사들이
헌법재판관이네, 대법관이네, 중앙지법 판사네 하고 지금 뭐 판결을 내리는 얼통달통하는 판결을 보면서도 그렇습니다. 이 나라가 참으로 걱정됩니다. 이 국민들이 더 많은 고통과 노예와 같은 삶을 살아야지 정신을 깨달을 것 같습니다. 싫지만 우리 국민에게는 노예 근성이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를 지킬 만한 자유인으로서의 많이 못 미칩니다. 북한이 저런 나라가 저렇게 3대를 통해 가지고 저렇게 80년 가까이 가는 거 보게 되면 난 요즘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 보면 충분히 이해가 갈 것 같아. 아니 이렇게 자유롭고 물질적으로 풍요하고 뭐 어찌 보면 개인적으로 누릴 거 다 누리면서 이런 참 말도 안 되는 현실에 대해서 침묵하고 이게 정말 우리 흔히 우리가 후진국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국가들보다 더 형편없는 행태와 이런 것들이 난무하는 이 현실 속에서 야, 뭐 대한민국 국민도 그렇겠다. 우리가 뭐 어찌 운이 좋아가지고 38선 이남에서 태어나가지고 38선 이북에 있는 우리 북한 동포들보다 좀 더 뭐 물질적인 면에서 뭐 사는 데서 자유롭고 뭐 풍부하다 뿐이지 근본적인 어떤 본성에는 어떤 노예 기질이 있다. 노예 기질이 있다. 노예는 뭡니까? 노예와 자유인은 뭡니까? 자유인은 정말 자유로울 때 자기의 책임과 해야 될 행동을 하는 자죠. 노예는 뭡니까? 자유로울 때 해야 될 일을 안 하고 반개하고 침묵하죠. 그러다가 노예가 되면은 그때 가서야 뭡니까? 국리산이하고. 그러니 우리가 수많은 외침을 당하고 일본에게 식민지 당하고 우리끼리 또 전쟁까지 하고 이런 상황까지 우리가 겪은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노예라고 폄하하고 하는 것에 대해서 기분 나쁜 사람도 많을 겁니다. 야, 인마, 너는 얼마나 수준이 높아가지고 무슨 대한민국 국민들 사이에 노예 근성이 있다는 이 말이지. 이런 얘기하는. 그런 것 같은데 어떡합니까? 어떻게 저런 자가, 이재명 같은 자가 그래. 응? 그렇게, 참, 기가 막힐 노릇이죠.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모르겠습니다. 2027년 대통령 선거 때까지 과연 이 정부가 무사히 갈 수 있을지 그거조차도 이제 불투명하죠. 뭐 일은 안 해도 전혀 움직이지 않아도 그냥 임기만 채워가지고 2027년 대통령 선거까지 갈 수 있을지 그것도 사실 의문이야. 지금 봐가지고 뭐 지금 사실상 이제 정부 출범한 지 1년 반 됐지만 지금 뭐 추동력을 다 잃어버렸잖아요. 그런 상황이니까 나는 뭐 국힘당에 대해서는 전혀 국힘당 이전에 뭐 자유한국당 무슨 새누리당 한나라당 할 때부터 이미 오랫동안 지켜본 입장이니까 거기에 말할 것도 없지만 그래 윤석열 대통령은 고독한 결단을 해야 됩니다.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 그는 대통령 개인의 어떤 닥친 것도 있지만 더 큰 거는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에 달린 문제에 죽느냐 사느냐. 이렇게 해가지고는 대한민국 국민 노예로 전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노예로 전락할 수밖에. 어떻게 정말 기적적으로 겨우 23만 표 0. 몇 프로였나요? 0.7%였나요? 그렇게 해가지고
대통령이 된 의미를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저는 지금 대한민국은 내면적으로는 문재인 때보다 더 어려워진 상황으로 가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문재인 때야 문재인 정부가 하는 그런 정책이나 행태 이런 걸 우리가 봐가지고 익히 뭐 투쟁도 하고 비판도 하고 싸워왔지만은 지금 야당이 되어진 그 세력들을 비호해주는 우리 대한민국 사이에 저변들이 다 드러나고 있잖아요. 입법부, 사법부, 뭐 경찰도 마찬가지고 언론, 지식인 세계. 그러니까 이게 문재인 정부 좌파, 주사파를 떠받칠 수 있는 사회 각 분야의 모든 부분들이 오히려 문재인 정권이 이제 정권 재창출이 실패하니까 더 드러나잖아요. 더 어떤 막강하다. 야, 지금 보니까 뭐 대법관이 실제 대통령보다도 힘이 세구나. 이걸 느끼잖아요, 여러분. 아니 대법관이 글쎄 대통령 후보가 되지 못할 사람을 대통령 후보를 만들어주고 깜빵 갈 사람을 가지고 깜빵 가지 않게 만들어주고 대법관과 판사가 그러니 판사가 어찌 보게 되면은 대통령보다 더 권력자인 것 같아. 그리고 판사들은 몰라요. 판사들은 다들 이렇게 뭐 행동이 바르고 법을 잘 지켜가지고 어떤 미국 불법적인 행동 안 해서 그런지 판사들이 처벌받았다는 얘기는 난 못 받았어. 못 들어봤어요. 이런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래요. 우리 역사를 보더라도 항상 그 정말 결정적인 순간 또 정말 우리가 인류의 사표로서 위인이라고 우리가 참 기리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그 마지막에 항상 사회가 부패되는데 특히 재판관들이 부패한 것이 결정적이죠. 여러분 뭐 예수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십자가 매달렸을 때 사실 뭡니까? 재판관들이 뭡니까? 그렇게 하게끔 했잖아요, 사실. 소크라테스도 마찬가지예요. 소크라테스도 법정에서 법의 판결로 독약을 마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보니까 어떤 극한, 타락의 극한의 마지막 순간에는 이 법관들이 그 타락의 극치를 보여준다라는 그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는데 지금 대한민국이 그런 것 같습니다. 뭐 정치인들이 그럴 수 있어요. 흔히 정치인은 그러니까 그러려니 하고 우리가 생각하지만은 그러나 앞서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그래도 법관 뭐 어떠한 인간의 죄의 유무를 판결하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에서는 최소한의 인정과 경의를 갖고 있는 것이 보통 사람들의 마음. 이들이 가장 타락하고 처참한 몰골로 지금 대한민국을 차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갈 때까지 갔구나. 망하는 대한민국이 정권 교체로 잠시 조금 유예됐는 듯하지만은 야 이번에 보니까 이건 뭐 문재인이 문제가 아니다. 김명수나 이런 자들이 오히려 더 막강한 힘. 이들은 법의 힘을 갖고 정치를 하니까 어떻게 대항할 수도 없어. 유창호이라는 놈이 그렇잖아요. 이재명이라는 그놈을 가지고 2년 동안 그냥 수사관들이 검찰들에 매달려가지고 그렇게 했는데도 그래. 검찰이 만 장 이상의 공소 내용과 100페이지 이상의 PPT 만들어가지고 8시간, 10시간 떠들어 제꼈는데 유창욱이라는 판사가 단 800자로 그냥 정리해버렸잖아요. 헛질을 한 거죠. 2년 동안. 참 제가 방송하면서 상선 얘기도 하고 욕설도 합니다. 안 할 수가 없어요. 이런 상황을 보고. 노예라고 제가 대한민국 국민을 질타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건방진 놈이라고 욕해도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마음을 편히 먹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얘기한 것처럼 이제는 정말 나이 먹어가는 것이 오히려 행복하다.
이런 모습들을 보고 살 날이 오히려 많지 않다는 것이 오히려 행복이다라고 그것으로 위안을 삼을 그런 상황으로 대한민국이 왔다. 그러나 하여간에 우리 젊은 세대들이 정말 눈에 밝힙니다. 우리 어린 아이들이 눈에 밝힙니다. 어떻게 어른들이 이런 나라를 가지고 물려주려고 합니까? 국민 여러분, 아버지, 어머니 여러분, 생각 한번 해 주십시오. 그냥 뭐 나 혼자, 내 가족, 내 식구 편하면 된다. 잘 먹고 잘 살면 된다. 그런 생각에서 조금은 우리의 미래, 또 우리의 후손들을 생각하면서 야, 이건 아니지 않느냐 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외치고 행동하고 보여주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나라는 대통령제 아닙니까? 이래저래 해도 대통령의 결단이 중요한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에게 요청합니다. 외국 나가는 거 이제 그만 좀 자제하고 내치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말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주기 바랍니다. 대통령 개인의 중요 사안의 문제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 나가서 대한민국 자체가 중요한 사안이냐 그런 상황으로 더 깊이 지금 끌려가고 있습니다. 어찌 보게 되면 이스라엘이 지금 하마스의 공수를 받아가 그냥 결연하잖아요. 죽게 살기도 미국이 뭐 하지 말라고 해도 그냥 이스라엘은 하잖아요. 결단과 결기와 고뇌의 선택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괜히 무슨 기술적인 거 발팍한 술수로 어떻게 해가지고 말이지 표를 얻어가지고 그냥 선거에서 좀 모자 그런 생각 가지고 국정 운영했다가는 대한민국 더 망합니다. 6개월 앞으로 다가선 선거에서 몇 석을 얻겠다.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제가 틈만 나면 얘기했잖아요. 지금 여당이 200석, 250석을 준다라고 해가지고 뭐가 대한민국이 바뀔 것 같습니까? 그렇습니다. 자, 오늘은 사실 제가 늘 해왔던 대한민국 역사 바로 역사적인 것보다 안 되겠다. 이번에 강서구라고 하는 조그만 보궐선거 통해서 나타난 걸 통해서 지금의 작금의 상황을 거기에 대한 제 소회를 방송을 통해서 했습니다. 뭐 이 방송을 보고 듣는 여러분들도 아마 제가 생각하는 것하고 많은 부분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상황은 어려졌다. 그리고 제가 썸네일처럼 진짜 위기가 서서히 다가오는 데 문재인 정권의 5년의 위기는 표피적이었다면 앞으로 다가올 위기는 정말 실질적이고 이 내부의 암적인 실체들이 본격적으로 우리의 신체와 육체와 건강을 앗아가는 대한민국을 파괴하는 그런 방향으로 갈 징후가 좀 높아졌다는 얘기. 그런 미래로 지금 우리가 끌려 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해 주길 바랍니다. 그렇다고 너무 비관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편하게 생각합시다. 아시겠지만 지금의 대한민국은 나이를 먹은 것이 축복이다. 이 모습을 작게나마 볼 수 있다는 것이 축복이다. 라는 그런 또 편한 마음으로 우리가 또 대한민국과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싸움에 나서야 되겠죠. 저도 뭐 늘 하듯이 토요일날 시청에 가가지고 얼마 되지 않는 자유시민, 태극기 국민들 앞에서 뭐 제 생각을 연설을 통해서 싸워 나가야 되겠죠. 그럽시다. 어려울수록 고통스러울수록 다 비워버리는 게 최상인 것 같아요.
걱정한다고 될 일도 아니고 알파간 잔머리 쓴다고 해가지고 될 것도 아니고 오히려 모든 걸 비워버리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깊어가는 이제 깊어가죠 가을이 가을을 같이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최근에 어떤 정서를 두고 제가 갖고 있는 생각을 여러분에게 토로를 했습니다.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주에 여러분 또 같이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